우선은 독립형 보일러랑 그 일체형 보일러의 차이를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립 보일러는 그룹별로 보일러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온도를 따로 표시를 해서 온도를 따로 잡으시는 매장도 있고, 뭐 동일하게 온도를 잡아놓으시는 데도 있는데, 일체형 보일러랑 독립형 보일러의 차이는 보일러가 각각 있다 보니까 판매량이 많아도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적고요. 많이 쓰셔도 그 온도를 유지하는 유지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기계에 대해서 간단한 매뉴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얘가 1그룹, 2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그룹에 지금 온도는 90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일러 템퍼러처, 보일러의 온도를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지금 90도 세팅인데 위아래로 올라서 최고치 95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대부분 매장은 90에서 92 사이를 좀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 들어가면 그룹 템퍼러처인데, 보일러에도 온도 그 히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도를 한 번 더 유지해 주려고 이 그룹 헤드에도 히터가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보일러가 히터가 총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일러 온도랑 거의 그룹 템퍼러처 온도는 거의 동일선상으로 같이 봅니다. 한쪽만 너무 온도가 높으면 물이 나오면서 그게 더 끓기 때문에 온도는 두 개는 동일하게 놓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장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도주 세팅이라고 해서 추출 용량의 4가지가 세팅이 되고요. 매장에서 쓰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4개 중에 뭐 1개라든지 뭐 2개라든지 요거 세팅을 많이 해놓으시고요. 세팅하는 방법은 도주 세팅에서 들어간 다음에 핸들 아예 담아볼게요. 장착해주시고, 원하는 4개 중에 가운데 버튼을 세팅한다고 하면 추출 버튼을 누르면 추출이 시작될 거고요. 원하시는 양이 미리수로 보셔도 되는데, 이 미리수는 물이 지나간 미리수여서 솔직히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세팅을 잡을 때 밑에 저울을 대고 나오는 용량을 잡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가스켓 교체만 제가 교육을 할 거고요. 같은 경우는 나사로 푸시는 건데, 기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나사 형식으로 될 때가 있고 육각형의 볼트 스패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기계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나사는 이렇게 풀립니다. 샤워망을 제거하시면은 이렇게 빠질 거고요. 네, 샤워망이 물을 분산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기계에서 물이 나올 때는 한 줄기로 나옵니다. 모든 기계는 한 줄기로 나와서 이 추출 동판이 한 번 여러 갈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산포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더 분산돼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판은 양옆에 보시면 나사 2개가 있거든요. 이 2개도 시계 방향으로. 이게 가스켓이라는 부품인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포터필터가 있으면 포터필터 주변으로 얘가 이렇게 감싸지는 겁니다. 추출을 했을 때 물이 옆으로 새지 말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스켓이 경화돼서 누수가 있다고 하면 얘가 고무 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실금이 여기를 감싸고 있으니까 그 실금을 통해서 물이 옆으로 이렇게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터필터를 꽉 잠갔는데도 새면 가스켓이 경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이가 있으니까 그 사이로 새는 거에서 요거를 바꿔주시는 건데, 바꾸실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 철물점에서 많이 쓰는 요 송곳을 쓰시던지, 아니면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 꺾인 송곳을 많이 쓰세요. 근데 저희는 권장드리는 건 이 송곳을 좀 권장을 해요. 왜냐면 잡기도 편하고, 이 송곳으로 하면은 각도가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송곳이 되게 좀 얇거든요. 얇아서 뜨거운 열기 때문에 얘가 휘거나 꺾이거나 부러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좀 두툼한, 열에 좀 강한 두꺼운 송곳을 좀 권장을 해서, 이 가스켓의 고무 성질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게 송곳이 이렇게 박힙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살살살 돌려서 고무에다가 송곳을 이렇게 박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은 다음에 이 고무를 이렇게 당기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쉽게 빠지죠. 네, 이게 가스켓이 가장 쉽게 교체하는 방법이고, 가스켓을 보시면 새 가스켓이랑 얘랑 비교해보면 한쪽 면은 약간 라운드가 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면은 직각이에요.
이 라운드진 면이 하늘을 향해서 장착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혹시라도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송곳이나 드라이버로 가스켓의 긴자를 한 번 정도 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에 쏙 빠졌잖아요. 근데 경화가 되면 이렇게 쏙 안 빠지고 끊어지실 거예요. 오래되면. 그러면 이런 그 잔여물들이 안쪽에 붙어서 남아있는 경우는 가스켓을 새 걸로 꼈을 때 한쪽 면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잔여물 때문에. 그래서 교체하실 때 송곳을 한번 긁어주시는 게 조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끼실 때는 이 상태에서 손으로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요. 얘를 청소하는 방법은 지금 현장에서는 수세미나 이런 걸로 닦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수세미로 닦으시면 얘가 쇠가 갈려요. 네, 수세미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엔지니어가 가장 권장하는 건 청소용 그 너클박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알약을 투여해서 녹여내셔서 아침에 그냥 부드러운 천이나 면포로 닦아주시는 게 기계상에선 제일 좋아요. 이게 물이 나오는 방향을 보여드리면 얘 동판 있기 전에는 물이 한 방향으로 나와요. 보시다시피 제가 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작업하고 계시는 동안 기계가 켜져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건드려지면 물이 정면으로 오기 때문에 화상이나 이런 거 되게 위험해서 항상 작업하실 때는 기계의 주 전원을 끄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 조금 빠르게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청소할 때는 원래 원두가 없어야 되니까 제가 원두를 다 빼버릴게요. 우선은 청소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다들 분해 청소를 하셨어요. 예전 바리스타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라인더들은 칼날하고 맞닿으면서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자 돌림판이 거의 대부분 그라인더에 다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라인더들은 입자를 붉은 방향으로 계속 돌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헛도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다 풀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에 판을 빼주시고요. 뺀 다음에 요 하부를 빼시면 칼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칼날 주변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청소를 하는 거고요. 청소하실 때는 매장에서는 거의 브러쉬솔을 많이 쓰고요. 아니시면 대부분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 솔도 철로 된, 얇은 철솔로 되는 철솔이 있거든요. 그걸로 대부분 이렇게 털어서 분해를 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면도
모터에 붙어있는 나사를 3개를 제거하면 이렇게 날을 드러낼 수 있고요. 드러낸 상태에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미분들이나 이런 불순물 때문에 커피 향이나 맛에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남아있는 미분 같은 경우는 원래 청소기로 해서 이렇게 다 빨아들여서 원래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기가 없는 관계상 그냥 옆으로 다 그냥 밀어낼게요. 이거를 한 다음에 제거한 뒤에는 다시 거꾸로 칼날 먼저 장착해서 나사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모터랑 날이랑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잠그면 같이 돌아가죠. 모터가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돌아가서 항상 칼날 분해해서 청소하실 때는 반대면 회전축에다가 저항을 걸어줘야 돼요. 저항을 걸어서 이 칼날이 안 들고 나사만 고정할 수 있게. 그리고 옛날 방식의 최대의 단점은 지금부터예요. 입자를 다시 칼날을 다시 넣고 원래 쓰시는 입자로 대충은 알 수는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입자 세팅을 다시는 하셔야 돼요. 이게 단점입니다. 우선은 분해 청소는 지금처럼 하면 되고 똑같이 원두처럼 얘를 투입을 하세요. 원두를 투입하고 그대로 그라인딩을 해버려요. 그라인딩을 하면 두껍게 나오는데 사이사이에 지금 원두들 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로 한번 갈아내시고 기존의 입자가 여기였으면 여기서 살짝 더 작게 해서 이 갈린 가루를 한 번 더 넣습니다. 한 번 더 넣고 한 번 더 얇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 청소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더 편하고 시간도 훨씬 절약이 되거든요. 어차피 식용이 가능한 가루여서 살짝 나와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요새 나오는 무게 기반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저울이 달려 있어서 무게를 세팅을 해놓고 그 무게만큼 나오는 건데 일반적인 대부분 그라인더는 모터의 시간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쇄도, 제가 조절했던 분쇄도는 입자의 굵기를 조절해서 같은 시간만큼 갈았을 때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원두는 적게 담기고요. 굵으면 굵을수록 많이 담길 거예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두를 많이 담게 되면 당연히 원두가 많아지면 물이 나오는 길이 적어지니까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어서 원두의 양으로 조절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원두의 입자로 조절하시는 방법. 원두의 입자는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물이 지나가는 길은 적어지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느려집니다. 같은 양을 담았을 때. 그래서 두 가지로 비교해서 많이 보시면 되고요. 우선 세팅하는 방법은 우선은 입자 조절 아까 보셨죠? 위에 조절을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입자는 고와질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면 풀어질수록 원두는 이제 굵어질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입자 돌림판을 조절하는 방식이랑 두 번째 세팅의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인데 그라인더 설정을 들어가시면 조절이 가능하신 거고 여기서 조절을 하고 저장을 하면 저장된 만큼 모터가 돌아가서 그만큼 나오는 거고요. 이 반자동 기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리술 세팅을 하는 거지 나오는 시간 세팅은 이제 바리스타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줄일 때는 얘가 더 빡빡하게 있으면은 나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얘가 입자가 커지면은 나오는 길이 넓어지니까 나오는 시간이 빨라지겠죠? 네, 칸을 보실 때는 이 칸으로 보시는 게 편해요. 지금 입자를 돌렸는데 기계들은 안에 남아있는 잔량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입자를 바꾸시고 한 잔 정도는 그냥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존에 갈려놨던 모아놨던 애가 사라지고 입자를 조절하신 새로운 온도가 쌓여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라인더를 사용해 보시면서 직접 해보셔야 아 내가 한 칸 줄였을 때 몇 초 정도가 바뀌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 내 가게의 커피 맛은 내가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거를 경험해 보셔야지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주실 때 요거는 진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전자동 모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동의 장점은 원두를 내장을 하고요. 원두에 대한 세팅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뭐 15g이면 15g, 뭐 20g이면 20g, 그리고 추출 양도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레시피를 보시면 원두가 지금 담기는 데가 두 가지인데 원두를 왼쪽 원두를 쓸 거냐 오른쪽 원두를 쓸 거냐 여기서 세팅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레시피 값을 보면 원두에 지금 한번 갈릴 때의 분쇄량 지금은 15g인데 최대치는 30g 최저치는 5g 여기를 계산기처럼 만약에 18g으로 바꾸면 얘는 한번 갈릴 때 18g이 갈리는 거고요. 버튼밤 스크롤은 아까 그 메뉴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눌렀을 때 몇 잔이 갈릴 건지 세 번째는 물의 에스프레소 원액 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자동이기 때문에 템핑을 스스로 해요. 이 템핑의 강도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치는 1, 최대치는 8에 따라서 누르는 강도를 기계가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그람 수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단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이 사용하시면서 계속 늘어나신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전자동을 쓰면서 이 커피를 내리는데 인원을 몇 명을 둘 것인가에 대한 비용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전체로 따졌을 때는 요즘에는 추세가 전자동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전자동을 좀 선호하시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세팅 같은 경우도 종류를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유도 뭐 차가운 우유, 뜨거운 우유, 그 다음에 뭐 카페 라떼 뭐 이런 온도 이런 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커피 잔당.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편리성이 훨씬 더 누구나 쉽게 버튼만 눌렀을 때 세팅 값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편리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우선은 아까 청소 모드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청소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세척 모드를 들어가면 요새 기계는 되게 편하게 어느 청소를 할 거냐 나는 커피만 하겠다 아니면 커피랑 우유 라인을 하겠다 아니면 커피랑 스팀 라인까지 다 하겠다 이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미리 계획대로 그냥 월요일은 커피고 화요일은 커피 우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청소 모드 들어가면 여기서 계획된 세척이라고 들어가면 오늘 필요한 세척에 대한 게 나오고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거를 넣을 수 있고 오늘은 세척을 지금 저희가 일부러 비활성화를 해놔서 안 눌리는 거고 활성화를 해놓으면 오늘의 세척은 뭐다 라고 기계는 인식을 할 거고요.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면 기계가 스스로 10초 동안 갈렸을 때 몇 g이 나오는지 보정값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쟀다 했을 때 지금 18g이면 기계한테 너가 10초 동안 갈았을 때는 18g이 나와 라고 기계한테 인식을 해주는 거죠. 세팅을 18g을 하면 그라인딩이 10초 동안 갈리게끔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절반인 9g만 하면 5초 동안만 그라인딩을 자동적으로 하게끔 기계를 인식을 해주는 겁니다.